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잘 쉬셨습니까? 자, 이제는 아이디어 도출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4단계 기억하시나요? 네, 엠퍼티, 공감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디파인, 문제 정의 단계, 세 번째, 아이디어 도출 단계, 네 번째, 프로토타입 단계, 그리고 나서 테스트까지 하게 되면 저희의 수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 시간까지 그 디파인 했었죠. 문제의 정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대로 정의해보는 디자인 목표를 설정해보는 시간이었었습니다. 네, 시간이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디어를 가능한 많이 발산하여서 최선의 솔루션을 도출할 때입니다. 자, 이번 학습 목표는 디자인 핵심 질문에 따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디어 도출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 도출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이 장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토해 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아마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이제 그 참여자들이 그 문제를 정의를 하면서 답을 막 먼저 추구하는 그런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하다 보면 답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과제 그 프로세스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많이 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도 억제를 시켰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이디어가 생각을 하면 무조건 많이 적고 내놓고 제시하고 팀원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이 꼭 도출해야 될 결과물이 무엇이죠? 이번 프로젝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도출을 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이 프로젝트 사업에서 주제는 하동군 마을의 인구 증감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프로젝트의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팀과 회의를 통해서 했던 디자인 문제 핵심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조, 어떻게 하면 하동군의 캠핑장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동군에 존재하는 타 캠핑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 캠핑장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다른 캠핑장이 아닌 하동군의 캠핑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핵심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 시간에 1조에게 말씀드렸듯이 1조는 디자인 핵심 질문을 한번 디자인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고 그에 따른 핵심 질문을 다시 작성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2조 어떻게 하면 하동군의 기존 교통 편의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 밤에도 운영하는 다른 교통 편의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핵심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2조도 디자인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디자인 질문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하동군이 살기 불편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하던 군이 어떻게 해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문제를 정의를 할 때에는 불편한 것보다 핵심 질문을 넣을 때는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서 질문해보면 훨씬 더 많은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조도 목표, 디자인 목표 다시 한번 보시고 또 핵심 질문도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동군 지역 특징과 이주 정책을 홍보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하동군의 정책과 지역 홍보를 할 수 있을까? 4조는 비교적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 목표와 핵심 질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5조는 보다시피 이전 수업에서도 얘기했듯이 디자인 질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드백은 다음 시간에 수정해서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디자인 문제, 디자인 핵심 질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문제 해결에서는 디자인 핵심 질문을 핵심 기술문이라고도 합니다. 핵심 기술문.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책에서 디자인 핵심 질문이 도대체 뭐야? 라고 궁금하시면 디자인 핵심 질문으로 해서 검색이 안 되면 핵심 기술문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아마 정보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산적 사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렴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확산적 사고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해답을 찾아 여러 방면을 섭렵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사고 방식인 거죠. 수렴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를 연장하고 발전시키거나 이용하는 그 사고 과정으로서 확정적인 해답 또는 우리 인식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해답을 찾아내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확산적 사고는 예를 들면 이제 구멍을 뚫어야 돼 우리가 예를 들면 구멍을 뜨는 게 우리의 구멍을 뚫는 것을 우리는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확산적 사고라는 것은 여러 곳에 구멍을 뚫는 것이 확산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하면 마당에도 뚫고 그 밭에도 뚫고 방에서도 뚫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럼 이런 게 이제 확산적 사고라고 하는 거죠. 수렴적 사고는 마당에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 그 마당에 있는 마당의 구멍을 어떻게 하면 깊게 더 팔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수렴적 사고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된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이디어 발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발산 방법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유연상법에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강제연상법에서는 디딤돌, 시각자극법, 비유법 등등 상당히 많은 그런 연상법들이 있습니다. 또 방사연상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인드맵 여러분 아시죠? 가운데에다가 핵심 주제를 놓고 가지를 뻗어서 그 사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연상법인 브레인스토밍하고 브레인라이팅은 아이디어 릴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학습할 것이고 강제연상법에서는 디딤돌하고 시각자극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연상법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중에서 창의적인 해결안을 수행하는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오픈을 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막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아이디어 발산 방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디딤돌, 그리고 디딤돌하고 시각자극법, 마인드맵 등등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아이디어 발산을 한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또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프닝 단계에서 이제 아이디어 발산 단계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아이디어 2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배경에는 1930년 오스본이 제안한 아이디어 생성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쉽고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또 효과가 뛰어나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브레인스토밍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 브레인스토밍은 그 뇌를 뜻하는 브레인과 스톰이라고 해서 폭풍을 뜻하는 단어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 속에서 그 아이디어를 폭풍처럼 일으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참여자들이 두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으로는 문제를 정확히 정의해서 참여자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첫 번째가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여서 참여자가 공유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각각 각 팀이 문제를 정확하게 디자인 목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코어 질문으로 바꾸어서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바꾸어서 바로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할 시간을 몇 분 줍니다. 이 문제의 핵심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참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되잖아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10분이면 10분. 근데 너무 길게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참여자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제안하되, 그러니까 이 말은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대로 모두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가능한 최대한 많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후에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거거든요.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이제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서는 4가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폭풍처럼 쏟아내려면 전혀 생소한 것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 비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4가지 규칙이 다다익선, 비판금지, 자유분방, 결합 개선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가능한 맞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금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비판과 비난은 좀 차이가 있죠. 비판은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인 비판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비난은 또 다릅니다. 여기는 비판보다는 비난 금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아이디어로 끄집어내서 제시하고 그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던 비난을 금지하자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분방.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어떤 이야기가 아이디어로 제시가 되더라도 그거는 상관없다.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개진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합을 개선. 결합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를 하나씩 하나씩 결합해서 좋은 개선안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그 아이디어에 또 연관시켜서 또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서 다음 4가지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기법보다는 아마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브레인스토밍은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회의를 통해서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논의나 검토 시 제대로 기록해서 취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제는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해서 아이디어 릴레이라고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대부분 주제에 대해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을 하고요. 브레인 라이팅은 브레인스토밍으로는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의견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독일에서 브레인스토밍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저렇게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5분 경과 후에 이 A4 용지에다가 각각 첫 번째 사람이 아이디어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분 경과 후에 옆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서 받았으면 또 그 밑에다가 의견을 참고해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끝까지 이 포스트잇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 돌면서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 릴레이는 남 앞에서 발언하는 것에 서투른 사람들이나 또는 소극적인 사람, 또 체면을 걱정하는 사람 등이 그 아이디어 최대한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디어 딜레이는 조금 더 아이디어 딜레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워크시트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핵심 기술문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디자인에서 어떤 거였어요? 디자인 핵심 질문이었죠. 그 디자인 핵심 질문을 여기다 놓고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원 하나가 여기다 아이디어를 써주세요. 여기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친구에게 다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친구는 여기다가 아이디어를 쓰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 쓰시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아이디어를 썼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기서는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앞에서 쓴 거를 보고 앞에서 아이디어 도출한 거를 보고 연계해서 또 아이디어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A4 용지에 그 포스트잇이 다 붙어 있는 것이 다 아이디어를 써줄 때까지 그 팀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취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출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가능하면 새롭고 또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발표를 하시고 의견을 모아주시고 그 솔루션을 도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발산 다음 단계로 디딤돌입니다. 디딤돌은 이렇게 여기서 핵심 기술문을 넣고 핵심 질문을 넣고 이 2번째 칸에 그 정말 다른 그 특징, 예를 들면
그 핸드폰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칸에다 써서 놓고 이 핵심 질문과 여기 이 지금 핸드폰의 그런 기능이나 특징을 써놓고 이걸 연상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이디어 기술문을 작성해서 붙이고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있었죠? 우리 핵심 질문이에요. 이슈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붙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특정 물건의 속성, 기능을 분류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핸드폰의 특성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 핸드폰의 특성이 뭐가 있어요? 사진 기능도 있고요. 동영상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뉴스도 볼 수가 있고 노래방도 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특징들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 핵심 기술문과 예를 들어서 여기 동영상이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서 여기다가 동영상에 관한 아이디어를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취합을 한다라는 건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수렴을 해서 여러분들 팀에 가장 맞는 최고의 그 최선의 그 아이디어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딤돌 방법은 그 검색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수업에서 좀 부족하면 제가 안내만 해드리는 거니까 부족하면 꼭 다른 자료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디딤돌도 이렇게 진행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가을이라는 여기 중간에는 핵심 가을이라고 핵심 질문을 넣고 사물이나 사건을 넣으면 되니까 사물은 가을이라고 이쪽은 넣었죠. 가을에 대한 특징들을 쓰고 그 다음에 핵심 질문과 연결을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디딤돌 발산법입니다. 아이디어 발산법 중에 시각자극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자극법은 이렇게 기술문, 문제 기술문, 이게 핵심 기술물이에요. 핵심 질문을 여기다 놓고 연상을 하는 거죠. 연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쓰는 것입니다. 연상 아이디어. 그래서 뭐 1에서 10까지도 할 수 있고 8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방법으로는 디자인 질문을 A4 용지 상단에 이렇게 적습니다. 질문을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우측에 8개에서 10개 정도 빈 포스트잇을 이렇게 쭉 붙입니다. 그리고 A4 용지 좌측에는 준비된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 등을 간단히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정도에다가 그림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림이나 사진으로부터 연상된 단어들을 문제 기술문과 번갈아 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합니다. 생성된 아이디어를 우측 포스트잇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음 한번 볼까요? 그림.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시각자극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아이디어를 찾아서 수렴했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다, 질문이 나왔죠? 핵심 질문, 바다, 갈매기, 태양, 반사, 갈매기, 조나단, 행진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것들이 어떤 것과 연상이 되는지를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해결안을 찾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아이디어 도출 방법 4가지를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수렴 방법 그리고 마인드맵 등등 여러 가지 기법들을 다시 학습하시고요. 최적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 나갑니다. 피드백 내용 수정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디자인 코어 질문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세요. 수정되었으면 바로 아이디어 도출해 보세요. 브레인스토밍이나 디딤돌 아이디어 릴레이, 시각 작품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툴로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발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개인, 팀 성찰 꼭 작성해서 올려주시고요. 과제는 5월 23일 토요일 6시까지 밴드에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과제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밴드나 저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